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추가로 나왔습니다. 닷새 만입니다. 80대 남자 환자에 이어서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29번째 환자는 외국 여행도 가지 않았고 환자들과 접촉도 없었는데 감염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재복 기자. 네. 자, 지금 추가 확진자가 어제 이제 나왔고요. 29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곧 이어서 바로 이제 부인도 확진 환자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확진 판정 받은 환자는 종로구 숭인동에 사는 82살 남성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환자 30명 가운데 최고령입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어제 밤에 이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자가격리돼 있었는데 이제 밤에 확진으로 나온 건데요. 68살 여성이고요. 자가격리 중에 양성 확인을 받았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예. 부부 중에 누가 먼저 발병을 했는지 누구에서 누구로 감염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발병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네. 예. 특히 이제 29번째 환자가 지금까지 발병과 이제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아서 동네 의원 두 곳을 들렀다가 관상 동맥 이상 소견을 듣고 예. 고대 안암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예. 갔죠. 네네. 그게 지난 15일 자정쯤입니다. 자다가 이제 굉장히 통증을 호소해서. 근데 그 응급실 방문 당시에는 폐렴이라든가 발열, 호흡기 질환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볼 수 있는 저기가 없었죠. 그래서 선별 진료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폐렴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코로나19 감염을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됐고, 예. 그래서 어제 새벽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음압병동으로 이송을 했죠. 네.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는 13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몰랐을 상태로 예. 코로나19인지 모르는 상태로 13시간 정도 고대 안암병원에 머물렀던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환자 자체로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의료진이 의심된다 해서 진찰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그게 지난 7일부터 의사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지침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의사가 보고 판단한 결과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이 환자는 현재 상태는 다행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그 고대 안암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판단을 한 것이 좀 주요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어쨌든 지금 이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13시간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병원 응급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곧바로 폐쇄가 됐습니다. 예. 응급실은 폐쇄가 됐고요. 응급실을 완전히 폐쇄했고 그 응급실의 의료진들은 전부 자가격리 시켰고 환자들은 다 1인실 격리 이렇게 된 거죠. 네.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역학조사관을 파견해서 이제 이 진료 기록이나 동선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고대 안암병원 가기 전에 동네 병원 두 곳을 또 들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같은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예. 네. 심근경색 이런 가슴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외부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병원 내 바이러스 전파됐을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병원이라는 곳이 감염병 전파가 상당히 큽니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있고요. 예. 지금 우한 같은 경우도 우한의 환자의 50%가 병원 내 감염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메르스 때 또 경험을 예, 했었죠. 예. 병원 그렇죠. 내.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병원 내에 있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감염에 약하고 또 하나는 폐쇄된 공간이고요. 병원 안에서 에어로졸 감염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비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침방울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는 감염이 된다고 하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침방울이 말라서 아주 가벼운 상태로 변하면 이것이 병원 내 공기를 타고 또는 에어컨을 타고 옆병실 같은 데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병원 내 감염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도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비말 감염하고 비말 핵 감염인데 그렇습니다.
비말핵 감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기 중으로 전파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중에 이 바이러스라는 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차피 숙주에 새들어 사는 놈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면 사실 10분에서 20분 사이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런데 병원 안은 조금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서 비말핵, 즉 에어로졸 상태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예.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고대 안암병원의 응급실만 폐쇄가 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응급실만 그러니까 일반 폐쇄되죠. 병실이나 병원 다른 건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일단 한데요. 응급실만 폐쇄한 걸로 봐서는 구조 자체가 응급실과 일반 병동이 독립적으로 상당히 좀 되는, 독립적으로 예.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네. 아마 그 부분도 지금 아마 긴장을 하면서 예. 상태를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이 29번 환자, 30번 환자의 이동 경로라든지 감염 네. 경로를 찾아야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뭐 중국에서 들어와서 공항에서 검역 상태에서 뭐 발병이 됐다거나 네. 또는 누군가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감염을 이제 그 이른바 역학조사라는 게 휴대전화 기록하고 카드 사용 기록하고 CCTV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사실상 24시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29번 환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감염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감염이라는 게 무수하게 많은 방법으로 감염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방송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 기침 예절이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손 씻기라는 게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감염은 기침을 했을 때 그 침방울이 물건 같은 데 닿을 수 있고요. 네. 그것을 손으로 자신도 모르게 만져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예상 못한 감염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들어온 소식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 숫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10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망자가. 근데 105명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 사망자는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중국 전체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00명은 이제 중국 우한에서 또 이제 환자가 발생한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동안 중국 전역에서 이 코로나19로 105명이 사망하고 2,04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가운데 발병지 우한에서 발생한 신규 사망자가 76명이고 신규 확진자는 1,69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전역에 중국 내에 누적 사망자는 1,770명으로 늘었고요. 누적 확진자 7만 548명으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복 기자, 지금 네네. 이제 29번째 그리고 30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이제 감염 경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이 지역 내 지역 사회 감염 이 우려가 더 커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WHO에서 그 오염 국가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오염 국가에 그 포함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사회 감염입니다. 지금 일본이 가장 심각하죠. 일본은 지금 일본 전역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사실 우리도 29번째 환자의 발병을 보면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네. 정부 대응도 이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이 감염자의 검역 관리는 공항에서 일단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검역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죠. 우한에서 시작해서 중국 전체로 갔고 홍콩 마카오까지 이제 확대가 된 상태죠. 네. 그 다음에는 확진자의 접촉자, 확진 환자의 접촉자와 동선을 쫓아서 그 관리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걸 봉쇄 전략이라고 한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고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완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환자를 조기에 찾아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2차 감염을 막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제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폐렴 환자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네.
독감 감시 체계 활용 이거는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독감 감시 체계 활용은 독감 같은 병은 사실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독감 환자가 오면은 그 사람의 발생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독감이 발생을 했구나. 지금 독감이 어느 정도 상태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감시 체계를 코로나19도 도입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코로나19의 어떤 대중성을 상징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폐렴 환자 전수조사는 정부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지만 어쨌든 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메르스 사태 때 폐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는 15살 이상에 있는 환자들의 폐렴 걸린 사람은 모두 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것은 지난 7일에 우리 정부가 시작한 그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폐렴 증상을 할 수 있는 그 조치 이미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예. 시행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렴 환자가 숫자가 많고 네. 또 이것을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또 필요한 그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정부가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옮겨진다면 커진다면 아마 검토해볼 그럴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저희가 앞서 뭐 속보로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뭐 누적 사망자가 1,770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 중국 유학생들이 곧 개강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2주 개강 연기라는 조치를 일단 했죠. 그것은 네. 이제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 발병이 많았던 2월 초 이때 중국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네. 개강을 더 늦추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 그 중국 유학생 7만 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미 한 2만 명 정도는 들어와 있고요. 이제 당장 며칠 후면은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정부가 일단은 휴학을 좀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이제 들어오지 말고 휴학을 해라. 네. 아니면 중국 내에서 원격 수업 같은 것도 좀 활용해 봐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 안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 들어오게 되면 3단계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입국 때, 그다음에 입국한 뒤 14일, 그다음에 14일 이후 이렇게 3개 단계입니다. 입국할 때는 특별 입국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입국이 불어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가진단 앱을 요즘 다 설치하게 예. 돼 있습니다. 입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10시에 자기네들 자가 진단을 해서 앱에 올려야 됩니다. 올리지 않으면 별도의 연락이 가고 연락이 안 되면 경찰이 추적 조사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입국한 뒤에 14일 동안은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등교를 할 수 없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중국 유학생들은 뭐 집과 기숙사 이렇게 이제 사실상 자가격리 상태에 놓여지는 네. 거죠. 음. 그럼 도서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없고요. 네, 그렇죠. 14일 동안 증상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풀려서 이제 도서관도 다닐 수 있고 주거지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뭐 그 대신 이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개학을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일본에 입항해 있는 크루즈선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네. 좀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크루즈선에 탑승한 탑승객 가운데 355명이죠. 355명이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이제 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자국민들을 어젯밤에, 네. 데려갔고요. 우리 국민들도 거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고요. 승객이 9명이고 승무원이 5명입니다. 이 일본 크루즈는 사실상 뭐 지금 병원보다도 감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런 공간이 돼버렸고요. 예. 3,711명 가운데 지금까지 환자가 355명인데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조사한 사람은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벌써 이렇게 40% 발병률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를 띄워서 일본에서 크루즈선에 있는 승객들을 데려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이 어저께 300명을 전 세계 2대에 실어서 본국으로 갔고요. 캐나다, 홍콩, 타이완,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이 14명 중에 사실 우리 연고지가 있는 분은 3분 정도 됩니다. 사실상 일본에서 터전을 닫고 살던 분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크게 검토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 승객 1명, 승무원 1명 정도가 귀국을 원하고 있다 이런 예.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우리가 원래 이제 그 크루즈선의 격리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일에 첫 번째 환자가 확진자 10명이 나왔기 때문에 14일간 격리를 했거든요. 19일이면 사실상 격리가 풀립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을 경우에. 예. 예. 그런데 그 전에라도 뭐 2분 정도는 조그만 비행기를 가도 되니까 모시고 오겠다 이런 생각이죠. 예. 어쨌든 우리 탑승객 그 14분 중에는 확진 환자라든지 지금 의심 증상을 없습니다. 보이는 네, 사람은 지금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사실상 하루하루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매일 수십 명씩 발생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